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광현은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서 2승 무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0.63을 기록 중인데요. 특히 지난 15일 경기에서는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6탈삼진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가장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광현이 이렇게까지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김광현은 KBO 리그 시절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좌완투수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제 몫을 다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까지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더 자세히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종은 역시 패스트볼입니다. 왜냐하면 김광현의 패스트볼은 평균 9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145km가 약간 안 되는데 피안타율은 1할 2푼 1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야 이 정도면 강속구 투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메이저리그는 선발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150km에 육박하는 곳입니다. 구속만 놓고 보면 김광현은 좌완인 걸 감안하더라도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그런데도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김광현의 패스트볼에 속수무책으로 물러나고 있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메이저리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김광현이 던지는 내추럴 커터가 어떤 구종이고 어떤 원리로 김광현이 이 공을 던지는지, 왜 김광현의 내추럴 커터가 위력적인지에 대해서 직접 자료와 야구공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추럴 커터가 어떤 구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추럴 커터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온 커터를 말합니다. 컷 패스트볼, 줄여서 커터는 패스트볼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패스트볼처럼 날아가다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날카롭게 횡방향으로 꺾이는 구종을 말하는데요. 움직이는 방향은 슬라이더랑 유사합니다. 왼손 투수가 던진 컷 패스트볼은 우타자 기준 몸쪽으로 휘어지고 좌타자를 기준으로는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는데요. 대신 슬라이더보다 휘어지는 각도는 약간 더 작고 구속은 빠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중간 정도 되는 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터가 위력적인 첫 번째 이유는 패스트볼과 비슷한 속도로 날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꺾이기 때문에 타자의 입장에선 패스트볼인지 커터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슬라이더보다 꺾이는 각이 작아서 헛스윙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대신 빗맞은 타구를 만들어내긴 쉬워지죠. 커터는 특히 반대손 타자, 좌투수를 기준으로는 우타자에게 더 효과적인데요. 마지막 순간에 몸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스트볼인 줄 알고 배트를 휘두르면 배트의 손잡이 부분에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힌 타구가 자주 나오고 종종 아예 배트를 부러뜨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배트 브레이커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투수는 역시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은퇴 투어에서는 배트가 부서진 걸로 만든 의자를 선물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김광현 역시 지난 미러키전에서 배트를 부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을 했는데요. 그게 다 이 내추럴 커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커터가 어떤 구종인지는 대략 알았으니까 김광현의 내추럴 커터가 왜 위력적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점은 내추럴 커터, 문자 그대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투수들은 구종별로 투구 폼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립도 약간 다르고요. 메이저리거 정도 되는 타자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구종을 분간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패스트볼과 똑같은 그립을 잡고 거의 똑같은 투구 폼으로 던지는데 가끔씩 공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구종을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헛스윙이 나오거나 빗맞은 타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대체 어느 방식으로 던지길래 어떤 공은 내추럴 커터가 되고 어떤 공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이제부터 직접 야구공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포심 패스트볼을 잡을 때 그립을 위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잡고 마지막 순간에 공을 채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야구공의 움직임은 실밥이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마그누스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 회전 방향과 회전축에 따라서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포심 패스트볼 같은 경우에는 백스핀이 강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회전축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공이 가장 이상적인 포심 패스트볼입니다. 왜냐하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중력에 저항하는 힘, 즉 마그누스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공이 뜬다는 거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이 뜨는 게 아니라 덜 가라앉는다는 게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공이 뜨지 않더라도 회전축이 지면과 수평한 상태에서 구속이 빠르고 회전수가 많으면 최대한 덜 가라앉는 공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투수는 다른 투수들보다 20cm 이상 덜 가라앉는 공, 즉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공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을 상대하는 타자 입장에서는 마치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상한 궤적보다 높은 위치에 공이 형성되니까요. 이런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심하면 TV로 경기를 보는 시청자들 눈에도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머릿속으로 그린 궤적보다 훨씬 덜 가라앉으니까요. 이게 바로 라이징 패스트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면과 회전축이 완전히 수평한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매우 드뭅니다. 이런 공을 던지려면 공을 찰 때 손의 모양과 각도가 이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팔 각도도 거의 직각이어야 하는데 인체 구조상 이런 식으로 공을 던지면 힘을 거의 못 주기 때문에 상체를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던져야 하죠. 하지만 허리를 이런 식으로 뒤틀어서 공을 던지면 제구 등의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몇몇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투수들은 팔 각도가 살짝 대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을 찰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김광현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처럼 대부분의 패스트볼은 회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의 회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마그누스 효과가 발생하는 방향도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수들이 던지는 패스트볼은 살짝 던지는 팔 쪽으로 휘어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암사이드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건 김광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베이스볼 서번트의 3D 시각화 기능을 이용해서 투수 시점에서 바라본 김광현의 패스트볼 궤적입니다. 대부분의 패스트볼들이 살짝 던지는 팔 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타자들은 패스트볼을 상대할 때 이런 궤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현이 던진 패스트볼 중에서 일부는 원래 움직임과는 반대 방향으로 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공이 앞서 말씀드린 내추럴 커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같은 폼으로 던졌는데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니까 김광현의 90마일 패스트볼에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빗맞은 타구를 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추럴 커터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우선 김광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절로 던져지는 공이기 때문에 그립 자체는 같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캡처해서 확인을 해도 호신 패스트볼 그립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립은 같더라도 공을 채는 방식에 따라서 회전축과 회전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내추럴 커터가 생기는 원인은 공을 던질 때 두 손가락에 가해지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지에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 커터성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일반적인 패스트볼을 던졌을 때의 손의 모양입니다. 검지와 중지가 거의 같은 힘으로 공을 채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내추럴 커터를 챌 때의 손 모양입니다. 검지 부분이 먼저 떼어지고 중지는 공에 남아서 찍어 누르듯이 던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공의 회전축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패스트볼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던진 게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첫 번째 원인은 중지의 힘이 검지의 힘보다 차이가 나도록 강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내추럴 커터의 원조인 마리아노 리베라가 이런 케이스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인구의 미끄러움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공인구가 미끄러워서 그립이 흔들리면 두 손가락에 동일한 힘을 주지 못해서 회전축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더 강한 손가락으로 채는 힘이 강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회전축이 기울고 회전 방향 역시 달라지게 되겠죠. 제 추측으로 김광현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광현은 상대적으로 공인구가 훨씬 더 미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손에 잘 달라붙는 KBO 리그 시절에도 가끔씩 내추럴 커터성 공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만큼 높은 빈도는 아니었고 정말 가끔씩이었지만요. 이건 김광현이 원래부터가 검지보다는 중지로 채는 힘이 강한 투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진출 직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내추럴 커터가 늘어난 건 상대적으로 KBO 리그보다 훨씬 미끄러운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쓰게 되면서 그립이 살짝 미끄러지거나 상대적으로 강한 중지의 힘에 의존해서 공을 채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추럴 커터성 공이 나왔다는 건 올해 초 스프링 캠프에서 김광현 선수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미러키전에선 유독 내추럴 커터성 공의 비율이 높았고 코스도 몸쪽 낮은 코스로 일관적인 편이었는데 어쩌면 내추럴 커터를 의도적으로 던지는 방법을 터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초에 제가 김광현 선수에게 내추럴 커터 신무기 될까? 라는 칼럼을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김광현 선수가 그걸 보고 연습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더 정확한 사실은 기회가 되면 직접 물어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김광현의 90마일짜리 패스트볼을 치지 못하는 건 같은 투구 폼에서 일반 패스트볼과 내추럴 커터성 패스트볼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추럴 커터를 의도해서 던질 수 있게 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굳이 의식해서 내추럴 커터를 던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내추럴 커터가 나온다는 일정한 경향성에 대해서만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숙지하게 된다면 충분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광현의 90마일 패스트볼
메모리 특별한 이유와 내추럴 커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